한밤중 종아리 경련.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밤중의 극심한 종아리 통증 때문에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근육 경련이 매우 위험한 사건이 닥치기 전에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면 과연 이를 무시하고 넘기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대충 주무르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수많은 환자들을 다음날 아침 혈관 막힘,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는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 응급실로 실려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도로 심각한 원인이 숨겨져 있는 수천 건의 사례를 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쥐경련과 정말로 위험해지는 세 가지 실제 원인과 너무 늦기 전에 이를 막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신과 가족을 이러한 갑작스러운 통증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가장 유용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징후를 깨닫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놀라운 생존 사례 하나는 이철민 씨입니다. 그는 다리에서 폐로 이동한 혈전으로 인해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근육 경련을 사소한 일로 여겼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두 번째 흔한 원인은 수분 부족 및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특히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너무 적게 마실 때 근육세포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현저히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녁에 물 마시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야간 경련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말초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수축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이 뼈를 꿰뚫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온 70세의 이순자 할머니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 경련을 겪었고 검사 결과 심각한 말초동맥 경화증이 확인되었습니다. 혈당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혈관 확장제를 사용한 후 그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약물의 부작용 및 기타 위험 신호. 네 번째, 약물의 부작용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는 원인입니다. 일부 이뇨제, 혈압 강화제,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전해질, 특히 칼륨을 손실시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3세의 장성호 씨 사례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혈압약을 바꾼 후 그는 매일 밤 경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의사는 새로운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칼륨을 과도하게 배출시키는 것이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칼륨 보충제를 투여한 후 그의 경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수면 자세 역시 예상 밖의 경련 유발 요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을 아래로 늘어뜨리고자 하면 종아리 근육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아침에 자세를 바꿀 때 근육이 갑자기 반응하여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근육 경련이 단순한 일시적인 통증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질병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생활 습관의 작은 부분만 조정함으로써 우리는 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 통증을 예방하고 심지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도 놀라게 하는 비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중, 윗십술 위위를 꼬집는 신경반사 원리가 즉각적인 경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마지막 원인인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 작은 자극에도 신체가 더 느리게 반응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4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의 근육량이 손실되며 특히 다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수축 및 이완이 덜 유연해져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경련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느려진 신경계는 마모된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와 같아서 이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경련이 단순히 노화나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경고 신호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에 경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부기 또는 다리 무거움이 동반된다면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DVT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정맥에 형성된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폐색전증 PE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경련 후 통증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10에서 20분 후에 사라지지만 지속적인 경직, 부기 또는 통증이 남아있다면 이는 근육염, 신경섬유 손상 또는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되는 신호는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며 저림이나 감각 상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액이 사지로 흐르지 못하는 급성 동맥 폐쇄의 징후입니다. 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조직이 괴사될 수 있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72세의 한 남성 환자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다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밤에 심한 경련을 겪은 후 다리가 청저색으로 변하고 차가워졌지만 아침이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입원했을 때 그의 종아리 부분은 혈액순환이 거의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혈관 재개통 수술이 제때 이루어져 사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 또는 가슴 통증은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징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전화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다리의 근력 약화 또는 마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척추신경 압박 또는 신경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신호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단순한 경련으로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특히 당뇨병 고혈압 환자, 활동량이 적은 사람, 흡연자는 가장 위험한 그룹이므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말경련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는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이제 저는
다리 경련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 즉, 여러 응급 상황에서 제가 직접 효과를 목격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작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윗입술 중앙을 세게 꼬집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미국 응급실 의사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기술입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윗입술 중앙 부분을 5에서 10초 동안 세게 꼬집고 이를 약 3회 반복하십시오. 자율신경 반사가 근육 수축 신호를 차단하여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처음 시도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복하십시오. 꼬집는 힘의 강도가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70세의 김영자 할머니 사례가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양쪽 다리에 경련이 와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할머니는 TV에서 봤던 윗입술 꼬집는 방법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했고 불과 몇 초 만에 통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잊지 않기 위해 전화기 옆에 쥐가 나면 윗입술 꼬집기를 항상 적어둡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살살 꼬집어 효과를 끌어내려 했지만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살살 꼬집어 효과가 없어 포기하려 했지만 더 세게 시도하자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 작은 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자주 공유하며 모두가 그 효과에 놀라워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가락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다리를 곧게 펴고 발가락을 몸통 쪽으로 아주 천천히 당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세게 당기면 근육이 더 수축하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당기기 어렵다면 벽이나 침대 모서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때 무릎을 반드시 곧게 펴야 한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리 전체가 곧게 펴지면 당기는 느낌이 종아리 전체에 퍼지면서 근육이 더 빨리 이완되는 것을 돕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경련이 가라앉은 후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젖산이 해소됩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며 문지르십시오.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으며 5분에서 10분 동안 부드럽고 꾸준하게 마사지하십시오. 마사지할 때 가장 잘 뭉치는 아킬레스건 부위도 잊지 마십시오. 원을 그리며 마찰하고 작은 원을 그리며 지압하는 것을 병행하면 근육이 빠르게 이완되고 따뜻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동양의학에서 종아리 근육 이완에 유명한 승산혈 지압입니다. 이 혈은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지점에서 약 2손가락 너비만큼 아래에 위치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혈을 3초 동안 강하게 누르고 1초 동안 풀기를 5회 반복하십시오. 제대로 누르면 얼얼을 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고 굳었던 근육 경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경련 부위에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지난 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뭉친 근육 부위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올려놓으십시오. 이상적인 온도는
손등으로 시험했을 때 기분 좋게 느껴질 정도의 따뜻한 정도입니다. 따뜻한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순환을 개선하며 근육을 매우 빠르게 이완시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말초 감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화상을 입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찜질하기 전에 항상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찜질팩이 없다면 물기를 꼭 짠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경련 후에 앉을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다리 교차 X자 자세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무릎을 붙이고 그 다음 양쪽 발목을 X자 모양으로 교차하여 약 3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이 자세는 수축된 근육 부위에 가벼운 압력을 가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안전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러운 야간 경련이 닥쳤을 때 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한다면 경련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 유연성을 높이고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및 예방수칙.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윗입술 자극법입니다. 이는 누워서도 가능하고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발경련 응급처치 요령. 꼬집기부터 지압까지 통증을 빠르게 없애는 상세 가이드. 1.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 잠을 잘 때 무릎을 곧게 펴고 발이 편안하게 있도록 하며 발가락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작은 베개나 얇은 수건을 발 아래에 놓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근육의 압력을 줄여야 합니다. 2.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 매일 밤 단 5분만 투자하십시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기며 각 동작을 30초 동안 유지합니다. 침대에 누워 발목을 양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3. 충분한 수분 섭취. 매일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십시오. 밤에 잠에서 깨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량을 줄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우유 및 견과류와 같이 전해질이 풍부한 식품도 매우 좋습니다. 네. 가벼운 운동 유지. 매 시간마다 발을 움직여 발가락을 10에서 20회 올렸다 내리거나 발목을 몇 바퀴 돌리십시오.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중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65세의 김명수 씨는 매 시간 알람을 맞춰 일어나 가볍게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경련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5. 복용 중인 약물 확인. 혈압약, 이뇨제,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같은 일부 약물은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 손실을 유발하여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후 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정하거나 전해질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6. 취침 시 보온 유지. 추운 계절에는 다리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얇은 양말을 신거나 전기 담요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혈액순환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꽉 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7. 취침 전 족욕 또는 온수목욕. 약 40도씨의 따뜻한 물에 10분 동안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족욕 시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족욕이 어렵다면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8. 음주 및 흡연 제한. 술과 담배는 혈액순환의 조용한 적입니다. 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 특히 다리 부위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감소시켜 야간 경련의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고 술의 알코올은 신체의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을 버리는 것은 경련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올바른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약물, 건강보조식품 또는 알코올성 음료를 병행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중요 경고. 경련 발생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째, 함부로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있을 때 근육 수축을 줄이려고 세게 주무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근섬유를 더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부드럽게 당기고 아주 천천히 마사지해야 합니다. 둘째, 약 복용 중이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압약, 이뇨제 또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경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경련은 건강 경고 신호이며 빈혈, 혈액순환 장애 또는 말초신경병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를 임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약물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만 제공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며 장기 복용 시 간이나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일부 민간요법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련이 자주 발생하거나 부기, 통증, 저림 등을 동반하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관심과 작은 행동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가족 및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 행동 하나가 내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마지막 질문 및 마무리.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소개된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